수리경기 2026년도 4월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수리경기입니다. 수리경기는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을 발췌 편집하여 녹음 제작하였습니다. 구독 신청 문의 또는 주소 변동이 있는 분은 유선 031-213-7722를 누르신 후 내선 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소리경기는 저희 연합회 홈페이지 www.eyes1004.com 웹 매거진 메뉴와 시각장애인 통신망 넓은 마을에서 바로가기 GGKBU를 입력하신 후 웹 매거진 메뉴에 들어가시면 청취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사단법인 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 채널에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을 희망하시는 소리경기 구독 회원은 전화 031-213-7722 내선 4번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경기도정에 대한 문의사항은 경기도청 콜센터 031-120번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gg.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리경기 2026년 4월호를 낭독하겠습니다. 소리경기 차례는 파트 1은 경기도 이야기이며 파트 2는 시각장애인 재활정보, 복지 뉴스 순으로 이어집니다. 소리경기 2026년 4월호 파트 1 경기도 이야기.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와 손잡고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발굴. 경기도가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와 함께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발굴에 나섭니다. 경기도는 도내 시군 주거복지센터를 대상으로 2026년 경기도 주거복지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고 4월 3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는 단순한 아이디어 제안이 아닌 현장에서 실제 실행 가능한 주거복지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도 정책으로 확산하기 위한 정책 실천형 공모로 추진됩니다. 최근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자립준비 청년 주거 불안, 전세 사기 피해 등 복합적인 주거 위기가 심화되면서 획일적인 정책이 아닌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모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도는 각 지역의 특성과 현장 경험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공모 대상은 경기도 내 시군 주거복지센터 27개소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 6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공모는 주거 안정 및 주거 환경 개선형, 자립 및 역량 강화형,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실험형 등 3개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도는 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정책 확산 가능성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실행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 종료 후에는 성과 공유와 정책 완료 과정을 통해 우수 사례를 도 정책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할 방침입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공모는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주거복지 정책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모는 4월 1주차 공고를 시작으로 4월 중 신청을 받아 5월 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이후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도내 중소장애인 기업의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 지원.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가 중소기업과 장애인 기업 우수제품 판로 개척을 위해 오는 3월 30일까지 경기 행복샵 입점 지원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 지원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 행복샵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제품 홍보관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과 연동됩니다. 올해는 중소기업 35개사, 장애인 기업 44개사를 합한 총 79개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는 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기업은 제품 상세 페이지, 홍보 영상 제작, 검색 광고, 라이브 커머스 등의 지원 항목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지원과 함께 무료 온라인 마케팅 교육도 실시합니다.
올해는 작년 사업 운영 결과를 반영해 사업 내용을 개선했습니다. 먼저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기초, 심화로 나눠 기업들이 각자 마케팅 수준에 맞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원 기업 중 일부를 선정해 현장 방문 1:1 온라인 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전략 수립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김철수 경기도 기업 육성 과장은 온라인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기업 성장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도내 중소기업과 장애인 기업이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 테크노파크 누리집 www.gtp.or.kr에서 사업 공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 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팀 031-500-303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 현장 찾아 맞춤형 보조기기 개조 제작 지원. 경기도가 장애인 보조기기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몸에 꼭 맞는 기기를 개조하고 제작해주는 찾아가는 보조기기 개조 제작 상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와 함께 추진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는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휠체어, 청각장애인의 보청기 등 장애인의 움직임을 돕는 도구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보조기기 개조 제작 등을 위해 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전문가가 장애인 스포츠 훈련장이나 활동 현장을 직접 찾아가 개인별 신체 기능에 최적화된 장비 환경을 구축합니다. 경기도와 센터는 지난 3월 24일 경기도 장애인 사격연맹을 첫 방문지로 선정해 현장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사격은 미세한 자세 교정과 총기 거치대 등 보조 장비의 각도가 경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종목입니다. 센터 전문가들은 합숙 훈련 현장에서 선수들의 보조기기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개별 신체 특성에 맞춘 장비 개조 방안을 찾아냈습니다. 도는 사격을 시작으로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합니다. 향후 고도의 정밀함이 요구되는 보치아 스포츠단, 활동량이 많은 장애인 탁구 동아리, 세밀한 손동작 구현이 필요한 드론 조종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개조 제작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번 서비스는 보조기기 개조가 필요한 도내 장애인 단체, 동호회, 복지관 등 기관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 누리집 www.atrac.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순차적으로 전문가팀을 파견해 1:1 맞춤 상담을 진행합니다. 강일희 경기도 장애인 복지과장은 이번 서비스는 보조기기 접근성이 떨어졌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들이 스포츠와 여가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가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햇빛으로 전기요금 벌고 기후위기 막아요. 경기도 주택 태양광 설치비 약 60% 지원, 1,520가구 모집. 경기도가 주택 태양광 설치비의 약 60%를 지원하는 2016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월 30일 밝혔습니다. 모집 규모는 총 1,520가구입니다. 이번 사업은 주택 옥상이나 지붕에 3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도민이 직접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3kW 설비 설치 시 월 평균 300에서 400kW의 전력을 생산하며 이는 가구당 월 평균 약 7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로 이어집니다. 총 설치비 약 454만 원 중 경기도가 40%를 지원합니다. 여기에 각 시군 보조금 약 20%까지 더해지면 도민은 전체 비용의 일부만 부담하고 설치할 수 있어 가성비가 높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전력 계량기가 분리되고 독립구조인 한 개 필지에 두 가구가 나란히 지어진 땅콩주택과 타운하우스도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경기도는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이 길어지고 폭염이 잦아짐에 따라 도민들이 냉방비 부담을 느끼기 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서둘렀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달 이상 빠른 3월 30일 모집 공고를 실시했으며 4월 중 신청 및 계약을 마무리해 여름 전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 시스템 누리집 www.gre100home.or.kr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시공기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4월 6일부터 시작되는 사전 계약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4월 20일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4.5메가와트 규모의 친환경 에너지를 확보함으로써 국가적 에너지 수급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주택 태양광은 전기료를 아끼면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에너지 자립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경기도형 에너지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봄만 되면 우울하신가요?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상담하세요. 봄은 설렘과 기대가 커지는 계절이지만 환경 변화와 적응 과정 속에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느끼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들이 마음의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마음건강 전반을 통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20대 C씨는 이러한 통합 지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조현병 재발과 경제적 부담이 겹치면서 치료를 중단하게 됐고 외출이 줄어들면서 사회와의 관계도 점차 단절됐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어려워지며 일상은 점점 좁아졌지만 치료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비용 부담 때문에 다시 시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C씨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으로 자신의 상태를 확인했고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치료비 지원과 연계되면서 다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비 부담이 완화되자 외래 진료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고 상담과 치료가 병행되면서 점차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현재는 동료 지원 활동가로 활동하며 사회와의 관계를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경기도의 정신건강 지원이 단순한 상담이나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상담부터 치료비 지원 및 지속 관리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통합구조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도민은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온라인 자가검진을 통해 자기의 마음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 상담으로 연계됩니다. 이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와 치료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질환 기준에 따라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연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하며 도민이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우울감 등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라면 일반 도민 누구나 가까운 경기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봄철처럼 변화가 많은 시기일수록 마음 건강에 대한 조기 진단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엄원자 경기도 정신건강과장은 마음이 힘든 순간을 혼자 견디기보다 자가검진과 상담을 통해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이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새로운 계절에 지금 마음이 힘들다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경기도의 마음건강 통합 지원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종량제 봉투 재고와 생산 안정적입니다. 사재기 자재 당부. 최근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과 관련해 경기도가 충분한 재고와 견고한 생산 체계를 바탕으로 종량제 봉투 수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경기도가 파악한 도내 종량제 봉투 재고는 3,700만 장 이상으로 이는 도민들이 최소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물량입니다. 여기에 도내 2만 8천여 개 판매소가 보유한 자체 재고까지 합산하면 실제 유통 가능 물량은 이보다 훨씬 많은 수준입니다.
더구나 기존 계약된 제작업체들을 통해 봉투 생산이 중단 없이 지속되고 있어 단기간 내에 공급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품귀 현상의 원인을 원료 부족이 아닌 심리적 요인에 의한 사재기로 진단했습니다. 필요 이상의 구매가 특정 시점에 집중될 경우 실제 생산 및 공급 여건과는 무관하게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족 현상이 가중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도는 시군별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재고 편차를 해결하기 위해 제작업체와 물량이 부족한 시군을 잇는 실시간 공급망을 구축해 도 전역의 수급 균형을 맞출 계획입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계속해서 추가 생산 물량을 확보해 수급 불안 요인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과도한 불안감으로 인해 사재기를 자제하고 평소처럼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여름철 인명피해 제로화, 인공지능 등 도입, 긴급 예방 사업에 70억 투입. 경기도가 여름철 태풍과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비 70억 원을 투입해 시군과 함께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등 8개 주요 시설물에 인공지능 AI, 정보통신기술 ICT 기능을 도입한 자동 수위 계측기와 침수 감지 알람 장치, 자동 차단 시설 등을 설치합니다. 경기도는 김성중 경기도지사 권한 대행의 지시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여름철 자연재난 인명피해 긴급 예방 사업을 실시한다고 3월 26일 밝혔습니다. 이는 오송 지하차도, 관악구 반지하주택, 포항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동일 유사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긴급 조치입니다. 작년 여름 집중호우 대처 상황 점검 회의 시 대통령이 지시한 예측 가능한 사고 재발 방지와도 맞닿는 부분입니다. 도는 인명피해 예방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위험 기상 시 신속한 통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 첨단화, 자동화 인프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안전적인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상 사업도 하천 범람지도, 도시 침수지도, 최근 10년간 침수 이력 등 각종 재난안전 정보를 토대로 위험도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합니다. 1순위 위험시설은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는 6월 15일 이전 완료할 방침입니다. 사업 대상은 총 8개 분야 1,601개소로 주요 내용은 지하차도 침수감지 알람장치 105개소 설치, 반지하 주택 침수감지 알람장치 884가구, 차수판 129가구 설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감지 알람장치 33개 단지, 차수판 17개 단지 설치, 하천 산책로 자동 차단시설 157개소 설치, 야영장 댁내방송 210개소 설치, 저수지 자동 수위 계측기 51개소 설치, 급경사지 지표 변이계 치마 측정장치 15개소 설치, 빗물바지 정비 및 준설 등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긴급 예방 사업에 총 7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 중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비를 활용해 전액 도비로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100% 사업비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긴급 예방 사업의 취지가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3월 중 예산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이어 시군 성립 전 예산 편성부터 착공해 6월 15일 이전까지 준공하도록 사업 추진 실적을 밀착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성중 경기도지사 권한 대행은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성 호우 등 재난 양상의 예측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관리 사각지대 최소화와 안정적인 재난대응 체계 구축 등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민과 관계 공무원이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대피하지 못해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 올여름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김성중 경기도지사 권한 대행체제로 전환, 선거 중립 의무, 공직기강 회송 각별히 주의, 민생안전에 최선. 김성중 경기도지사 권한 대행은 3월 23일 오후 간부회의와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잇따라 열고 도정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에 따라 지난 3월 20일부터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간부회의에서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권한대행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중동 사태로 인한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응해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감과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실국장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기 바라고 공직기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도 김 권한대행은 선거 중립 의무 준수와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면서 도민의 민생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도와 시군의 긴밀한 소통 강화와 민생 현장의 최접점에 있는 시군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김 권한대행은 지난 3월 20일 권한대행 체제 전환 즉시 특별 지시사항으로 주요 정책 과제와 당면 도정 현안의 면밀한 점검 및 차질 없는 추진, 각종 재난 안전 관련 사전 예방 및 상황 발생 대비 신속 정확한 보고 체계 확립, 선거 중립 의무 준수 철저 및 흔들림 없는 공직기강 확립 등을 지시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자립에 역대 최대 1조 7천억 원 투입, 일자리, 주거, 촘촘한 지원. 가족의 오랜 방임으로 타인과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겪던 지적장애인 A씨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장애인 자립주택에 입주한 뒤 전담 인력의 도움을 받아 금전관리와 취미활동 등을 지원받으며 마을 공동체 안에서 요리, 텃밭 가꾸기 등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녹내장으로 인해 중도 실명한 시각장애인 B씨는 경기도의 심화 직업훈련을 통해 안마 기술을 키웠습니다. 지금은 사내 복지 안마사 헬스키퍼로 취업해 경제적 자립과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경기도가 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7,74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거주공간, 자립 전후 생활지원 등 3대 영역 43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시행 계획은 장애인 스스로 삶을 선택하는 기회의 경기도를 비전으로 삼아 지역사회 안에서 온전한 자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올해 예산은 국비 1조 202억 원, 도비 1,366억 원, 시군비 6,181억 원 등입니다. 일자리, 소득, 사회 참여를 통한 경제적 자립 보장. 우선 일자리와 소득 영역에서는 장애인이 경제활동으로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 맞춤형 일자리, 장애인 기회소득 등 22개 사업에 5,822억 원을 투입합니다. 구체적으로 행정복지기관 사무보조 등의 전국 최대 규모인 공공일자리 5,275개를 제공하고 맞춤형 일자리 공모 사업을 통해 시군 및 수행 기간을 넓혀 중증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895개를 만듭니다. 직업훈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1,635명에게 1인당 월 16만 원의 기회수당을 지급하며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과 소득 지원을 결합한 장애인 기회소득과 자산 형성을 돕는 누림통장도 지원해 사회 참여 확대와 소득 향상을 돕습니다. 거주공간, 단계별 주거 지원으로 지역사회 정착 돕기. 독립된 거주공간 확보를 위한 주거 지원 4개 사업에는 93억 원을 씁니다. 장애 당사자의 특성에 맞는 체험형 생활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험홈, 자립생활주택, 자립주택 등 총 211개 호를 운영합니다. 수요자가 능동적으로 공간과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도우며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는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립생활 정착금 2천만 원을 지급해 지역사회 안착을 지원합니다. 자립 전후 생활 지원, 지속 가능한 자립 환경 조성. 자립 전후 생활 지원 영역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서비스, 활동 지원 급여 등 17개 사업에 1조 1,834억 원을 투입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다지는 장애인 자립지원협의체 운영, 자립 역량과 사회 참여를 돕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기능 강화, 원활한 일상생활을 돕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운영 및 주간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보건소 지역사회 중심 재활 CBR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앞서 도는 지난해에도 맞춤형 일자리 820명, 공공 일자리 5,512명 채용을 비롯해 자립주거 169호 운영에 238명을 지원했고 발달장애인 주간 방과 후 활동 7,677명 지원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은주 경기도 장애인 자립지원과장은 경기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해 올해 1조 7,74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올 한 해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많은 장애인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사회 경제적 변화에 맞춘 맞춤형 자립생활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리경기 2026년 4월호 파트 1 낭독을 마칩니다. 수리경기 2026년 4월호 파트 2로 이어집니다. 파트 1면 낭독의 박경선입니다.
소리경기 2026년 4월호 파트 2면을 시작합니다. 시각장애인 재활정보 9인 서울시 중구 소재 오후 반일제 헬스키퍼 모집. 사단법인 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헬스키퍼를 모집합니다. 1. 근무지 서울시 중구 소재 충정로역 도보 5분. 2. 근로조건 1. 급여 세전 약 월 191만원, 세전 연봉 2,300만원. 2. 근무시간 14시부터 18시까지. 3. 근무 형태 30분 안마, 20분 휴식, 하루 5건 안마, 주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 고용 형태 1년 계약직. 3. 모집 조건 1. 모집 인원 여성 헬스키퍼 1명. 2. 접수 마감 2026년 4월 19일 일요일 24시까지. 서류 합격 및 발표는 개별 통보. 3. 면접일 개별 통보. 4. 입사일 추후 안내. 당사 사정에 따라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5. 제출 서류 이력서 사진 첨부. 복지카드 사본 앞뒷면. 안마사 자격증 사본.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 내용 허위 기재 시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4. 문의 및 접수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직업교육부 031-212-4464 직통번호. 5. 서류 제출 이메일 youngs4464@naver.com. 팩스 031-211-0220 이메일 권장. 6. 참고사항 구직 등록 본 협회 구직 등록 후 취업 알선 가능. 내방 시 사전 예약 후 구직 등록 진행. 모집 다이어트 댄스 교실 참여자 추가 모집. 성북 시각장애인 복지관 가족평생교육팀에서는 2026년 스포츠 여가 문화사업 다이어트 댄스 교실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업명 2026년 스포츠 여가 문화사업 다이어트 댄스 교실. 2. 모집 대상 성인 시각장애인 1명, 정원 6명. 3. 사업 일시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11시 30분 주 1회. 4. 사업 장소 성북 시각장애인 복지관 5층 체육활동실. 5. 교육 내용 다이어트 댄스 집단. 6. 접수 기간 2026년 4월 2일 목요일부터 모집 시까지. 7. 접수 방법 선착순 전화 및 내관 접수, 대리 접수 불가. 8. 신청 문의 가족평생교육팀 02-923-4555 내선 293번 02-2076-5743. 다이어트 댄스는 음악에 맞춰 스트레칭과 간단한 동작을 배우는 가벼운 신체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본 복지관을 처음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별도의 초기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집단활동이 가능한 시각장애인이어야 하며 집단활동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본 복지관 스포츠 여가 문화 프로그램의 경우 신규 참여자 우선 접수로 신규 참여자와 기존 참여자의 비율을 3대2로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은 지자체 및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새빛 요한의 집 입소자 모집 안내. 새빛 요한의 집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독교 정신에 의거 2006년에 설립된 장애인 거주시설로서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재활, 보행훈련 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각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빛 요한의 집에서는 아래와 같이 시각장애인 입주민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가 시설 위치 및 규모, 시설명, 세빛 요한의 집, 주소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원양로 363-12, 규모 정원 30명, 12개 생활실. 나 거주 형태 1개 생활실, 온돌식 내 입주민 2명에서 3명 거주, 개별 온돌 침대 사용. 다 편의시설, 샤워실, 프로그램실, 세탁실, 공동식당, 휴게실, 운동실, 의료실, 화장실 등. 라 입소 대상, 등록 시각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능 제한 점수 120점 이상. 스스로의 신변 처리, 대소변 등가 가능하고 기타 공동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분. 마, 모집 인원 5명. 바, 입소 비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무료. 실비 입소자 월 39만 5천 원. 수급자는 개인에게 지급되던 생계급여가 보장시설급여로 변경되어 시설로 지급. 4. 문의, 세빛 요한의 집, 입소 담당자. 전화 031-321-9862. 모집, 청년 밴드 멤버 기타 추가 모집. 19세에서 39세 청년 시각장애인을 위한 밴드 자조 모임에 기타 멤버를 추가 모집합니다. 1. 모집 대상 19세에서 39세 청년 시각장애인. 2. 모집 기간 마감 시까지. 3. 모집 분야 및 인원 기타 1명. 음악 경험 유무 무관. 밴드 활동을 취미로 즐기고 싶은 분. 격주 1회 정기적인 참여가 가능한 분. 4. 프로그램 내용 2026년 4월부터 2026년 11월 격주 금요일 오후 4시 총 16회기 진행. 밴드 합주 및 자조 모임 활동, 기초 레슨 지원. 5. 프로그램 장소 하상장애인복지관 청년 밴드 연습실 및 강당. 6. 참여 비용 무료. 7. 신청 방법 전화 접수 02-560-4281 방문 접수 독서문화팀 2층. 구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오전 반일제 헬스키퍼 구인. 사단법인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헬스키퍼를 모집합니다. 1. 근무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판교역 도보 8분. 2. 근로조건 1. 급여 월 200만원 4대 보험 포함. 2. 근무시간 9시 30분부터 14시까지. 3. 근무 형태 40분 안마 20분 휴식 하루 3건 안마 주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 고용 형태 1년 계약직 최대 2년 계약. 5. 복리후생 복지포인트 명절 선물 종합건강검진 단체 상해보험 배우자 및 자녀 포함. 커뮤니케이션비 월 5만원 이마트 상품권 생일 모바일 상품권 5만원 중식 회사 식당 또는 도시락. 3. 모집 조건 1. 모집 인원 여성 헬스키퍼 1명. 2. 접수 마감 채용 시까지 서류 합격 및 발표는 개별 통보. 3. 면접일 개별 통보. 4. 입사일 추후 안내. 당사 사정에 따라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4. 제출 서류 이력서 사진 첨부. 복지카드 사본 앞뒷면. 안마사 자격증 사본.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 내용 허위 기재 시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4. 문의 및 접수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직업교육부 031-212-4464 직통번호. 5. 서류 제출 이메일 minhj0823@naver.com 팩스 031-211-0220 이메일 권장. 6. 참고사항 구직 등록
본협회 구직 등록 후 취업 알선 가능. 내방 시 사전 예약 후 구직 등록 진행. 안내. 경기도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 대표번호 안내. 사단법인 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 산하 시군지회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31개 시군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는 하나의 대표번호로 예약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어느 지역이나 1577-6668을 누르시면 경기도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 예약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대표번호를 사용함에 따라 이용하고자 하는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 번호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 없이 하나의 번호로 쉽게 기억하고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내 시군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 예약 접수 및 이용요금, 운행시간, 이용 대상 문의는 해당 지역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뉴스. AI는 시각장애인의 장벽을 문으로 바꿀 수 있을까? 신호와 소음 구별하기. AI 기술의 발전은 시각장애인에게 정보 접근과 학습, 업무 수행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이에 시각장애인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은 AI가 시각장애인을 가로막아온 장벽을 문으로 바꿀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것을 강조했다. 분명히 AI는 아직 불안정성과 불편함이 존재하지만 이를 이유로 AI 활용을 외면하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다만 AI를 적극 활용하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신호와 실제와 맞지 않는 소음을 구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목소리이다.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는 4월 3일 서울 여의도 이름센터에서 AI와 함께 여는 시각장애 분야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엠비전스 황기현 팀장은 2022년 11월 챗 GPT가 공개된 이후 생성형 AI는 대중화됐고 현재는 에이전트 AI의 시대가 됐다. 기존 생성형 AI가 사람들의 질문하는 데 있어서 답변을 생성하는 구조였다면 에이전트 AI는 사람이 작업을 요청하면 작업 완료까지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툴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설치하는 등 지시한 작업을 완료하기까지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AI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AI 기술은 시각장애인 사용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시각장애인이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대화형 시각 해석이다. 기존 이미지 인식 기술은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분류식으로 설명했다면 AI는 이미지의 맥락과 구조를 자연어로 설명해준다. 또한 사용자의 질문에 추가적인 설명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실제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 미시시피 주립대학교 산하 국립시각장애 저시력 연구훈련센터 NRTC가 2026년에 발표한 직장 내 접근 기술 연구 최종 보고서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43.5%가 매주 이상 생성형 AI를 업무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 중 18%는 매일 사용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황기현 팀장은 생성형 AI로 시각적 보행과 환경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안경에 장치를 설치해 손으로 가리키면 이미지를 설명하거나 흰 지팡이에 붙여 시각적 정보 탐색하는 제품 등이 출시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요즘 핫한 트렌드가 AI가 코드를 짜서 개발자들이 쫓겨나게 생겼다라는 것이다. 물론 AI가 그럴듯하게 잘 만든다면서 하지만 AI가 코드에서 실수와 오류가 사람보다 많고 공통기능 코드를 반복 사용해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는 스크린 리더 사용자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 스크린 리더는 한 줄 한 줄 순차적으로 읽어야 하는데 코드를 읽는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AI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만 군데군데 구멍이 너무 많다.
가장 유명한 것은 AI가 그럴듯하게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이 아닌 환각이다. 기술적으로 환각을 줄일 수 있지만 아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AI가 주는 정보를 무조건 답이라 생각하지 않고 분석, 평가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AI에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신호와 너무 과장되거나 실제와 맞지 않은 소음이 있다. 신호와 소음은 구별하기가 정말 힘들다. 어렵지만 계속 안테나를 세우고 신호와 소음을 구별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알리의 접근성 연구소 김찬홍 대표는 디지털 발전은 시각장애인에게 새로운 장벽을 만들어낸다. 키오스크, 평면 터치 가전, 스마트폰 앱 등 비장애인에게는 혁신적인 편리함이 시각장애인에게는 매일 마주하는 장벽이다.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해도 어떻게 넘을 수 있을지, 이 장벽을 어떻게 문으로 바꿀 수 있을지, 그것이 AI 기술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각 지원 기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AI 기술은 멀티모달이다. 멀티모달은 단방향 텍스트 검색을 넘어 상황을 함께 파악하고 맥락에 맞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내 앞, 손 안의 정보를 읽는 것이다. 다만 AI는 이게 뭐야? 라고 질문하면 못 알아듣는다. AI는 맥락을 몰라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질문 대상과 요청 정보를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간을 탐색할 때도 AI를 이용할 수 있다. 낯선 장소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여기가 어디지이다. 세미나에 참석할 때 강의실 번호를 찾아야 하고 오리엔테이션에 가면 방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도 실시간 스트리밍 시각 보조 기술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AI는 보행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AI는 멈춰서 확인하는 보조 수단이다라고 피력했다. 김찬용 대표는 터치 패널은 참 답이 없다. 저는 주로 AI에 내 손가락을 기준점으로 삼도록 하고 코칭을 받는다. 전자제품 회사에 점자 스티커 필요하다고 하면 제공해 주는데 자주 쓰는 핵심 버튼에 붙여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자신감 있게 틀리는 AI 환각은 주의해야 한다. 물어볼 때 한 번만 확인하면 안 되고 여러 번 확인해야 하며 교차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약의 이름과 복용량, 알레르기 유발 성분, 유통기한 등 중요한 정보는 거리 조절과 각도 조절을 통해 여러 번 물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상 속 AI 활용에서 시각장애인들은 장벽을 마주할 것이다. 그런데 이 장벽을 점점 문으로 변화시키는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당연히, 그리고 여전히 소음, 불편함이 많다. 불완전하다. 하지만 그래서 AI를 쓰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익숙한 공간부터라도 직접 써봐야 뭐가 되고 뭐가 되지 않는지 느끼고 확인할 수 있다. 최대한 많이 써보고 활용해 보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함께하는 장애인 교원 노동조합 김헌용 위원장은 실제로 하고 있는 수업과 행정, 노동조합 업무를 하며 제작한 바이브 코딩 사례 3가지와 에이전트 엔지니어링 사례 2가지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바이브 코딩은 목적을 분명하고 목적을 수행하는 앱을 만드는 것이라면 에이전트 엔지니어링은 시스템 설계를 만드는 것이다. 한번 시스템을 구축하면 계속 반복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워드붐은 영어 단어를 맞추는 수업용 미니게임이다. 수업을 앞두고 30분 만에 제작했고 학생들도 굉장히 즐거워했다. 이후 자신감이 붙어 멀티미디어 게임으로 확장해 리딩용 게임과 문법 규칙 게임을 만들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동료 교사의 요청으로 제작한 학생 선발 앱 PICKME
핑미는 무작위 선발, 성별 지정, 꼽히는 대상을 교사가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사항으로 한 3D 앱이다. 최근에는 수업 중 발표자를 뽑을 때 이용하는데 교사가 직접 발표자를 지정하는 것보다 불만 없이 발표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헌용 위원장은 HWPX 오토메이션은 학교 공문을 자동화한 체계다. 한국 학교의 모든 공문은 한컴 오피스의 HWPX 형식으로 온다. 서식을 채워 넣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AI는 한글 파일을 읽지 못한다. 하물며 읽는 것을 못하는데 만드는 것은 더 못한다. 이에 HWP를 만나면 HWPX로 전환하고 하나하나 지침을 만드는 등 시행착오를 겪은 이후 어떤 형식의 한글 문서를 만나더라도 자동화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함께하는 장애인 교원 노동조합의 실무자가 저 혼자인데 정책 제안서, 보도자료 작성, 회계 처리 등 다양한 업무를 하다 보니 업무 자동화한 AI 중앙집행위원회를 설계했다며 현재 공식 문서 변환, 회의록 작성, 재정 보고, 블로그 게시, 이메일 문자 발송, 법령 모니터링, 조례 비교 분석 등 15종의 스킬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바이브 코딩은 생각보다 강력하다. 30분 만에 미니게임을 3일 만에 3D 앱을 만들 수 있다. 다만 산출물의 최종 점검은 사용자의 몫이다. 에이전트 엔지니어링은 느리고 까다롭지만 한번 구축한 워크플로우는 반복해 쓸 수 있다. 필요한 것은 코딩 지식이 아니라 업무에 대한 이해였다. 이 모든 작업에서 시각은 필요하지 않았다. 필요한 것은 내 수업과 조직을 이해하고 도구의 가능성과 한계를 아는 것이었다. 라고 강조했다. 에이블뉴스 2026년 4월 3일 기사 중 발췌. 국회 점자교과서는 이미 법정교과서, 교재, 교구처럼 취급하면 안 돼.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시각장애인 학생 교원의 교과용 도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발간, 점자교과서는 이미 법정교과서로 교과서 주문 제작을 앞당기고 개발부터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지난달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점자교과서 등이 학기 시작 전에 제때 제작, 보급되도록 하기 위한 관련 법률안이 통과된 상태이다. 해당 보고서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입법조사처는 점자교과서가 별도의 대체 자료가 아니라 이미 법률상 교과용 도서로서의 지위가 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과 대만 등 해외 사례를 고려할 때 교과서에 대한 모든 학생 교원의 접근권 보장은 단순한 법적 의무 부과만이 아니고 일반 활자 중심의 제작 조달 및 계약 구조 전반을 개선해야 가능하다고 본 것. 미국은 교과서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교과서 채택과 대체 자료 제작, 제공을 연계시키고 있으며 대만은 장애 학생용 교과서를 별도의 절차로 분리하지 않고 일반 활자 교과서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경로로 조달함으로써 점자 교과서의 적기 보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교과용 도서 공급 체계와 일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발행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적기 제작, 보급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디지털 파일 제출 의무화 방안의 경우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학생이 점자 교과서 등을 받아볼 수 있게 하는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현재 교과서 발행자는 이미 디지털 파일 요청 후 10일에서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있어 법률상 발행자에게 30일 이내에 제출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제출 시기를 추가로 앞당기는 효과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점자 교과서 제작에는 디지털 파일 확보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제출 의무화만으로는 제작, 보급 전반의 소요 기간을 단축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가 일반 활자 교과서 중심의 공급 체계 전반을 개편하면서 다음의 정책 과제를 포함하는 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봤다. 먼저 교과형 도서 주문 시기를 학기 시작 4개월 전까지 해서 최소 6개월 이전까지로 앞당기는 등 일정과 체계 전반 조정이 필요하고, 둘국정 교과서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실시 공고 및 인정 신청에서부터 장애 유형에 따른 교과용 도서 형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무 관행상 시각장애 학생 교원용 교과용 도서를 대체 교과서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한편 다른 법률 규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사족을 최소화하려는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안 제29조 제4항은 점자 교과서 등의 적시 제작 보급 의무가 교육부 장관만이 아니라 교육감에게도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교과형 도서 사무는 국가사무이며 점자법 제12조 제1항 등 다른 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저해할 여지가 있는 만큼 제작 보급 의무가 교육부 장관에게 있는 것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입법조사처는 법안은 정보 접근권 보장 대상과 수단을 시각장애, 점자로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패러다임 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만큼 국회는 이를 뒷받침할 후속 입법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과서의 접근성 논의가 청각장애, 발달장애 등 다양한 장애 유형과 디지털 멀티미디어 체계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하고,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교과서 제작 보급도 가능하게 하려면 저작권법 등의 개정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이블뉴스 2026년 4월 3일 기사 중 발췌. 경기도형 바우처 택시 의왕시 도입 1년 만에 이용자 66배 늘어. 경기도가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의왕시에 최초로 도입한 경기도형 바우처 택시 이용자가 시행 1년 만에 전년 대비 66배 증가하며 교통 약자 이동권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월 16일 밝혔다. 기존 바우처 택시의 경우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을 해야 했으나 경기도형 바우처 택시는 도 통합 교통 플랫폼인 똑타 앱을 통해 간편하게 차량 호출과 이용이 가능하다. 의왕시는 2025년 1월 7일부터 경기도형 바우처 택시 시범 사업을 시작해 의왕시 등록 택시 327대 중 178대를 바우처 택시로 운영한 결과 이용자가 2024년 179명에서 2025년 1만 1,815명으로 늘었다.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에는 일반 택시처럼 운행하다가 휠체어가 필요 없는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을 받으면 맞춤형 이동 수단으로 전환해 운행하는 서비스로, 주요 이용 대상은 중증 보행 장애인, 비휠체어, 임산부 등 교통약자이다. 현재 경기도 19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며 시군마다 이용 대상과 요금은 다르다. 경기도형 바우처 택시는 택시 요금 1만 5천 원 이하의 경우 기본 요금 1,700원, 1만 5천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용자가 부담하며 1일 2회 이용할 수 있다. 바우처 택시 이용자가 늘면서 장애인 콜택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들의 대기시간 단축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휠체어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필수지만 비휠체어 장애인들이 함께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면서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똑타 앱으로 바우처 택시 이용이 수월해지면서 장애인 콜택시 수요가 분산돼 대기시간 단축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에이블뉴스 2026년 3월 16일 기사 중 발췌. 지금까지 소리경기 2026년 4월호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5월에 찾아뵙겠습니다. 낭독의 김남희입니다. 감사합니다.